연속 마무리 갑시다. 연속 마무리. 자, 이제 두 가지의 정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요건 별거 아니야, 얘들아.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자, 일단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래. 바꿔서 쓰자. 좀 간단하게 쓸게요. 뭐야, 갑자기 누가 왔어? 문 잠가. 지각쟁이, 씨. 와, 표정에서 개기찬타라는 말이 들렸어. 표정만 봤는데. 자, 대학처럼 한번 써볼게요. 빨리 앉아. 야, 이게 뭐겠냐? 미안합니다. 저걸로 씁시다. 한글로. 자, 연속이다. 어디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자, 이렇게 표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앞에서 정의했던 이유가 이런 정리해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다? 신아야, 최대치수 정리는 뭐였지, 그러면? 연속이면?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에? 요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게 끝입니다. 야, 그럼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에서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프를 활용해서.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놈들 다. 그렇지? 요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했었던 거다. 알겠죠? 뭐 별 의미 없어. 큰 의미는 없어. 의미 있다고 해야 되나? 니네가 배우는 수학에선 큰 의미까지는 없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중간값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중간, 영어로 빼고 MID. 아이씨. 이게 맞을까? 맞냐, 요거 단어? 스펠링 맞아요? 중간에 사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도 몰라? 니는 고등학생 아니야? 중학생이었어? 아닌데 얼굴은 사갔는데. 됐어요? 그래서 맨 앞자 i를 갖다 쓰고요. 값, 영어로 뭐냐? 값. 카운트. value라고 하죠. 같이. IV. 됐어? 정리 영어로. 클린 이러고 있네. theorem이라고 합니다. 뭐랑 비슷해요? 어원이 뭐야? 이론. 그렇잖아, 그치? 근데 정리라는 뜻으로 수학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인 t를 갖다 써서 약자까지 붙였어.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약자까지 저렇게 붙였다는 얘기는 IVT? 중요하다겠죠, 중요하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나와. 뭐 나오죠? 배운 사람이 없구나. 미안하다. 자, 그럼 요번에도 가정은 동일합니다. fx가 연속이다가 일단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이 하나 더 붙어야 돼. 신아야, 뭐냐? 가정이 뭐지? fa와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게 붙으셔야 돼요. 왜 그렇지? 사이값,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존재하려면 일단 양쪽 끝이 달라야 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편의상 이렇게 좀 가정 좀 할게. 다르니까 그냥 오른쪽 끝이 더 높다라고 가정 좀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계속 신화를 찾게 되네. 신화만 예습했으니까. 신화야, 무슨 값이, 뭐가 존재하게 되지?
어떤 걸 만족하는? 오케이. 자, 무슨 뜻? 맞습니다. 존재하다. 누가? C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열린 구간 AB에. AB 사이에 라는 뜻이야. 됐지? 뭘 만족하는? FA, FC, FB를 만족하는. 이렇게 써요. 대학 가서. 뭐 수학과 가면 이렇게 씁니다. 수학과는 이렇게 다 그냥 정의 쓰고 증명하고 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그쵸? 뭐라고? FA와 FB 사이에 어떤 함수 값을 갖는 를 만족하는. 여기가 이 뒤에 부분이야. 만족하는. 서치 대시야. 서치 대 S.T. 알겠지? 됐어? C가 어디에? 구간 A, B, 열린 구간 A, B. A, B 사이란 뜻이야. A, B는 빼고, 양쪽 끝은 빼고, 알겠지? 몇 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정확하게. 야, 하나만 존재한다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만 존재한다를 이렇게 써요. 단일 존재. 수학 기호에서. 유일 존재.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나중에 혹시나 수학과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내년쯤 가서. 난 갑자기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면 이런 거 이제 배워가면 좋은 거지. 용가이 수학과 가고 싶지?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정리가 도대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의미가 있냐? 어쩔 수 없이 계속 신화를 찾게 되네. 신화 왜 의미가 있어, 요거는? 요 정리는? 의미가 있는 이유. 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학이 왜 필요할까? 아이, 그 산수 빼고, 계산 말고. 사고력? 아니야.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야? 답을 찾아야지. 인생 살면서 답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공대를 가면 수학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맨날 수학만 한다니까. 답 찾으려고? 어떤 답 찾으려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니네 기계를 그냥 만들겠어? 효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모든 게 방정식이에요. 좋죠? 그럼 방정식은 뭐야? 그 식이 성립하는 뭘 찾아야 돼?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지. 맞아? 그 해를 찾는 데 사용이 돼요. 사이값 정리. 해의 방정식 해에 존재성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방정식 해의 존재를 찾는 방법.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된 거지. 사실상.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근데 아쉽게도 방정식 해를 정확하게 찾는다까지는 아니야. 생각을 해. 니네가 지금 방정식 맨날 푸니까 답 나오지. 나오는 것만 배우는 거겠지. 방정식 해가 맨날 나온다면은 다 페이지상 받고 그러겠지. 못 찾는 게 훨씬 많단 말이야, 살면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쌤이 원래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잖아. 담당 교수님이 했던 게 뭐라고 했지?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방정식인데 이제 미분이랑 좀 연관이 좀 있어. 뭐 나중에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해서 동맥경화가 뭔지 알죠? 얘가 발생되는 변수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야. 이해가? 그럼 내가 이 식을 풀면 동맥경화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낸 거야. 그럼 치료제도 되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푸는 거예요. 교수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의 존재성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너무나 당연하게 저 조건에 만족한다고 좀 할게. 사이값 정리 써야 되니까 알겠죠? 저 조건들은 다 만족해. 그랬더니 내가 F1을 넣어봤더니 얘들아, 양수야. 는 0 되는 거 찾기는 어렵단 말이야.
양수 음수 따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솔직히. F3을 넣어봤더니 뭐야? 음수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 아니냐? 어디에? 1이랑 2 사이에? 아니 3 사이에?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프가 안 끊어져. 근데 양수였다 음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0을 한번 지나가지 않았겠니 최소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해의 뭘 찾을 수 있어? 대략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정도. 그리고 정확한 해를 찾는 거면 또 다른 스킬들이 들어가야겠죠. 이해갈까 요 말? 여기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문제는 거의 요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빨리 풀고 연속 좀 탈게요. 네. 자, 13쪽으로 갑시다. 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이거는 뭐야? 별다른 특이한 게 없어. 그냥 뭐 하면 돼요? 우리 그래프 그래서 찾으면 돼요. 알겠죠? 야, 그러면 근데 36번은 해를 찾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으란 얘기거든, 얘들아. 그럼 원래는 정확하게는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뭐가 존재?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며, 그치? 이건 맞는 명제죠, 그쵸? 반대는 맞아, 틀려? 아니죠. 최대, 최소 존재하면 연속이야? 아니지. 또 불연속이면 그 범위 내에서 존재하지 않나? 이건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죠? 대우명.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은 아니잖아. 이 자식들 봐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 갔죠? 진짜 확실히? 야, 그렇다는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얘가 없으면 그 구간 내에서 항상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우명제는 참임이잖아.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정리는 밝혀진 사실들 얘기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정확한 명제, 참인 명제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1번. 얘들아, 요 놈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까? 1번은? 예. 왜? 존재할까? 존재 안 할까? 쌤,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0에서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이야? 함수값이 없잖아. 이거 그냥 x제곱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0에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구멍 뚫려 있어요. 이해가죠? 뭔 말인가?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어. 근데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죠. 왜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 불연속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라니까. 그려봐야 된다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는데? 자, 1번에 있는 fx의 식은 얘들아 둘로 쪼개는 거야. x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식이? X제곱. x제곱 맞아요. 근데 x가 0이면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없어, 값이. 구멍 뚫려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즉, 요 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구멍 뚫려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닫힌 구간이었잖아, 문제에서. 2까지 최대값 있냐 없냐? 최소값은 없죠.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고.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알겠죠? 자, 2번은 얘들아 존재하냐? 최대값, 최소값? 연속이네?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왜 안 하죠? 양쪽 끝이 구멍 뚫렸죠. 됐습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열린 구간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최대값 2라고 얘기 못해? 맞아? 그럼 2보다 조금 작은 수 따위는 없다, 실수해서. 알겠냐? 2보다 조금 작은 거 이런 건 없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자, 3번. 보자마자 답이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왜? 닫힌 구간 연속. 정리해서 무조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들은 원래 다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자, 4번이 안 되는 이유, 이건 말만 하고 넘어갈까요? 4번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에? 점근선 1을 기준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 최소를 정의할 수 없겠죠, 그쵸?
자, 5번은요. 뭐기 때문에 안 되냐? 열린 구간이라서 안 됩니다. 양쪽 끝에 구멍 뚫려 있어요. 맞아요? 야, 그럼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항상 안 되는 거는 또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존재할 수 있어. 그치? 저것처럼. 이해 갈까? 네. 우와. 자, 그럼 얘 아래 거는 아이, 설마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까먹어서 이거 못 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넘어갈게요. 38번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자, 기억. F1뿔 얼마? F1뿔 얼마? 오케이. F1마 얼마? 그러면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까지. 됐죠? 뭐 체크 항상 좌우 극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마일과 이 사이에서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니 얘들아? 마일과 이 사이의 값에서는 항상 존재하니? 그 근거는 뭐야? 응? 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기억을 체크한 거야 얘들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니은에서 x가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점들은 연속이죠 얘들아. 그러면 연속이면은 극한값 존재다. 왜? 연속의 정의 안에 극한값 존재가 이미 들어가 있어. 맞잖아. 연속이면 극한값 존재야. 됐어? 근데 그러면 1에서 미안해. 1에선 어때? 기억에서 확인했잖아. 맛 때문에 극한값 존재한다며. 그럼 문제되는 것까지 다 존재하잖아. 극한값. 모든 값들이. 니은 참이죠. 됐나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디귿 참 거짓. 야, 이걸 틀리면 안 되죠. 뭐 때문에 거짓이야? 2에서 구멍 뚫려 있죠.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놈이 구멍 뚫려 있는데 어떻게 최대값을 말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 네, 넘어가였어. 사이값 정리로 갑시다, 바로. 사이값 정리만 유형이 3개야.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뭘까? 자, 다시 한 번만 또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아까 봐봐. 잘 봐. 야, F1 곱하기 F3은 음수래. 그럼 둘의 부호가 뭐가 둘의 부호가 어떤 거야? 말해버렸네. 다른 거지.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F2.5는 0 뭐 이런 정도의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지. 1,3에서. 그치? 그럼 다시 물어볼게. F2 곱하기 F4를 했더니 양수래. 그러면 근이 2와 4 사이에 방정식에 해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러면 틀린다. 항상 흑백 논리 조심해라. 니넨 지금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라고 얘기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렇잖아. 이거에 반대되면 참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 말이 안 돼. 왜 안 돼? 이럴 수도 있어. 2 넣고 4 넣었을 때 둘 다 양수일 수 있다고. 내 말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근이 2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 알겠어? 2개 곱했다고 양수라고 해서 해가 없다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건 알겠죠? 흑백 논리 조심. 됐냐? 흑백 논리에 빠지면 니 나중에 이제 정치 색깔로 또 싸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난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왜 의심하지? 자,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면 돼요.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맞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우리는? 해가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얘한테도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2개 이상의 해가 없잖아. 오직 하나의 해만 존재한다며. 그치? 그럼 우리는 무조건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찾으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 얘들아? fx라고 식을 쓰시면 돼요. 얘는 요거를 의미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선. 그쵸? 자, 오직 하나 어딨어? fx는 좌변을 통째로 fx라고 칭하시면 됩니다. 서술형 나오시더라도.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야, 마이너면 음수다. 이거 안 해봐도 되죠? 이거 마일러도 음수죠? 문제 이해 가냐? F0은 얼마냐? 음수네? F1은 얼마야? 음수네. F2 양수다.
끝났네요. 요 사이에 무조건 근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니? 네, 41번 갑시다. 네, 자, 좌변이 fx라고 칭한다면 얘들아, 요놈이 어디에서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0과 2 사이에서 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f0 곱하기 f2가 뭐 하다 하면 돼? 음수다 하면은 답이 나와. 답이 나와. 나오는데 원래는 요거만 따져서는 부족해. 얘가 0보다 클 때도 분명히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사실 오직 하나라는 말을 조금 추가해줘야 지금 레벨에서 풀 수 있는 난이도인데, 니네가 이제 한 2주만 기다리시면 얘들아, 2주? 1주 반 2주 기다리면 우린 이제 미분을 배우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놈의 그래프는 지렁이라고 불러요. 난 이렇게 생겼어. 참고로 1대람수예요. 1대람수. 됐습니까?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때? 오직 하나의 해밖에 없어. x축 한 번밖에 못 지나가겠죠. 그럼 0과 2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려면 요거 만족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만 푸신 분들은 답이 3번 나왔을 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거를 주지는 않을 거야. 중간고사에서는. 그래프가 안 들어가면.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 안 들어가면 어차피 그 엄청 어려운 저걸 줄 수는 없어요. 특이한 케이스를. 참고로. 됐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K마 3. 2 집어넣으면 얼마? K 더하기 6. 진짜? 진짜요. 확실해? 오케이. 4의 값이니까 마륙과 3, 4이 나와서 답은 몇 개? 8개가 되더라. 그래프 개형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x는 f-x 뭐냐 얘들아? 무슨 함수? 도함수. 기함수. 죽일까? 우함수. 우함수죠, 우함수. 아는 거 다 나왔네. 우함수는 뭐 대칭? y축 대칭. 야, 너무 어려우면 우함수라는 단어가 도저히 입에 안 붙으면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도 외워야 되는데 성질을 보시려면 양수 넣나 음수 넣나 높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3 넣나 마3 넣나 높이 함수값이 같아. 좌우 대칭 그래프 떠올라야겠지.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얘들아, f1 곱하기 f2 f3 곱하기 f4는 음수. 됐냐? 그래서 뭐래? 적어도 몇 개인지 밑줄 쳐놓고 최소한 몇 개인지라고 또 써놓으세요. 똑같은 말이겠죠? 최소한 해 몇 개는 보장되어 있다가 지금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점만 찍으면 돼, 얘들아. 야, 둘의 부호가 다르지? 가정하세요. 1, 2, 3, 4. 1 넣으면 양수 할까, 음수 할까? 양수. 그럼 2 넣으면 뭐야? 음수겠지 뭐. 됐어? 3 넣으면 양수 할까, 음수 할까? 왜? 양수. 왜? 양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왜? 2랑 3 곱해서 음수라고 했냐? 이 둘의 부호 반대라고 했니? 그럼 이거 가로질러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보장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음수로 찍는 게 맞습니다. 이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2랑 3 사이에서 부호가 반대라는 게 보장되지 않아서 내 맘대로 부호 반대로 찍어서 해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런 다음 4에서는 그럼 다시 양수하면 되겠지. 우리한테 보장된 애는 얘들아 요거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2개 현재 0 되니까. 근데 얘를 위로 찍어버리면 얘도 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하나 더 구해버린다.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좌우 대칭. 당연히 요렇게도 하나, 마찬가지 요렇게도 하나. 그래서 총 적어도 4개의 해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자, 4, 4번 해봅시다. 네.
자, 일단은 내가 fx를 아니까 x를 나누고 싶어도 당연히 나누시면 안 되겠죠. x 나누는 순간 0에서가 좀 뭐 그래프도 이상해지고 유리함수 그려야 되고 막 이상해져. 니네 이거 못 그려. 그리고 x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왜 못 그려? 그릴 수 있지. 얘는 x분의 1 더하기 x죠. 쪼개면. 맞아요? 그럼 점근선이 x가 0 되면 안 돼. y축. 그리고 y는 뭐가 될 수 없어? y는 x가 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미적분 2 가면 배울 거야, 참고로.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저거 못 그려. 근데 우리는 해의 값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뭐의 존재만 찾으면 돼, 그치?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이항해 주셔야 되죠. 나머지를 다 넘겨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얘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이항한다고 방정식의 해가 바뀌진 않잖아. 그럼 내가 체크하는 거야. g0은 얘들아 마일이니까 음수야. g1은 그래서 준 거야. 저 위에 값들 1 집어넣으면 얼마? 1이야. 양수네. g2는 마일이니까 음수죠. g3은 뭐 음수겠다. 괜찮을까? 그럼 최소한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른다고 했어. 그쵸? 대신 최소한 한 개와 또 다른 한 개는 이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몇 개? 2개는 존재하더라. 1번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 최소한 2개는 존재하더라. 괜찮을까? 네. 자, 45번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그 다음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자, 몇 개까지 찾았니? 야, 일단 2개는 찾아야 되지 않냐? 왜 그렇지? 0분의 0 꼴이잖아. F0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0분의 0 꼴이야. F 마일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쌤 대입해도 되지. 연속함수인데.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최소한 2개는 나왔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 두 식에서 얘들아 둘 다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우리 연속함수, 다항함수인 fx가 너무나 당연하게 요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몇 차인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어떤 식이겠지. 숫자일 수도 있는 거고. 쓸 용기가 있어야지. 어차피 다항식일 건데 fgx도. 내 말 이해가? 얘를 다시 대입하셨어야 돼요. 가조건. 자, 요거 분자에 들어가면 얘들아 x 약분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곱하기 g0은 1 나오죠. 나조건. 자, 대입하시면 x 더하기 1 약분돼요. 그리고 마1 집어넣으면 마1 곱하기 g 마일이 3분의 2라는 얘기잖아. 극한값들.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거 뭐? g형은 양수, g 마일은 음수. 오. 이해가요? 즉 누가 gx가 어디에서 열린 구간 마일과 0에서 실근을 하나? 무조건 갖게 되죠. 이해가요? 그러면 근이 총 몇 개야? 3개가 답이지. 닫힌 구간이다. 마일도 근, 0도 근, 그리고 무언가 한 개 더는 무조건. 그래서 3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 네,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요. 옆에 4, 7번 풀고 연속 마무리합시다. 네, 가봅시다. 야, 일단 기억은 어렵지 않잖아. 0마 얼마냐 얘들아? 1이죠. 뭐 기억 참이네요. 좋습니다. 자, 니은은 어떻게 확인하지 얘들아? 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 했어. 0뿔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조금 큰 거. 0보다 조금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요거겠지. 체크해보면 돼요. 3개 다 같아야 된다. 그쵸? 0뿔에 3뿔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0이다. 0이다 이거. 0이다. 씨. 0이네요. F3이 다 0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까? 네. 그래서 연속 보장 오케이. 자, 마지막 디귿. 우리 용광이 어떻게 구했어? 근데 이거는 찍었어? 양쪽 끝까지 그래, 양쪽 끝같이 뭐해? 대입해 봤을 때 어떻게 돼? 일단은 1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함수값인 거야, 얘는. 마 3까지. 됐습니까? 그럼 얼마냐, 요거 계산하면 얘들아? 마상 음수 나온대. 좋아.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3, F4, 0일 거고, 1, 양수 나오네. 그럼 요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그냥 끝인 거야, 맞아.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야, 내가 만약에 1 넣어서 음수다 나왔어. 됐어? 근데 만약에 3을 넣었더니 똑같이 음수다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디귿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모른다야, 아직까지. 맞잖아. 더 찾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보는 거야. 왜? 그래프 줬잖아. 구할 수 있잖아, F2 집어넣으면. 그랬더니 2를 넣어서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 이해가? 그럼 1, 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1, 3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꾼다면 방금 말한 대로 꼬아서 나올 거라고. 함정 파서. 뭔 말인지 알겠어? 혹시나 의심되는 값이 존재한다 싶으면 하나 더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를 조금 일찍 쉬었다 합시다. 드디어 2단원, 대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단 미분계수라는 놈을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미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미적분의 결국에는 누가 만든 거냐? 결국엔 미적분은 미분은 누가 한 거냐? 미분. 적분은 옛날 사람이 한 거고, 미분은 결국엔 누구야? 누구랑 싸웠어? 소크라테스 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건 무시하면 돼. 알겠지? 어차피 마이크 잘 안 들어갈 거니까. 뉴턴이랑 아인슈타인 라이프니츠가 싸운 것까지는 아니야. 둘은 또 사이가 괜찮았대. 근데 이제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일걸?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는 이 사람이 다 했다. 근데 영국 섬에서는 요놈? 이분이 하셨다. 근데 그게 서로 주고받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편지도 있대. 근데 뭐 결과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몇 개월 빨랐대, 뉴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따졌을 때. 근데 비슷해. 그래서 아이디어적으로는 이 사람이 먼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계산할 때는 이분의 기호를 더 많이 써요. 물론 뉴턴의 기호도 많이 쓸 겁니다, 우리 앞으로. 그럼 우리가 뉴턴 하면 알고 있는 건 뭐지,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또 뭐 속도가 속도,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이딴 거 있잖아. 이딴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뭘 보고 그 중력이랑 이런 걸 생각했다고 했어? 사과가 떨어져.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사과가 떨어졌는데 얘가 점점 빨라지네. 힘을 받았네. 그치? 만유인력. 근데 이 빨라지는 속도가 어때? 그걸 알 수 있어? 그걸 측정을 해야 아는 거잖아, 그거는. 그치?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순간순간의 속도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미분이에요. 순간적인 변화율. 뭔 말인지 이해가? 약간 내 눈빛을 보면 벌레 보는 듯한 눈빛 보이잖아요. 어떡하지? 자, 그래서 일단 만만한 거부터 스타트에 끊었어요. 뭐? 평균 속도. 오케이? 그래서 그거 평균 속도를 포함하는 내용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 평균 속도도 평균 변화율에 속해. 뭐 분의 뭐니까? 걸린 시간 분의 평균 속도야. 그치, 위치의 변화량이죠.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 안 돼. 위치의 변화는 변이죠, 변이. 맞죠?
그게 평균 속도야. 이해가? 그러면 평균 변화율도 똑같이 구하는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알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뭘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x의 값이 요 때는 a고 요 때는 b야. 너희에게 뭘 물어볼 거냐면 fx의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의 뭐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할 거야. 괜찮아? 야, 물리기호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다, 참고로. 알겠죠? 약간 변화율은 뭐분의 뭐였다고? 평균 속도 할 때 뭐분의 뭐 한다고 얘들아? 이동한? 맞아. 걸린 시간분의 변화한 위치량이잖아, 그치? 너 때문에 너 계속 꼬이잖아, 씨. 그래서 뭐라고 쓴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요 길이. 그게 뭐야? x좌표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뭐라 쓰겠니? 데이터 x라고 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을 데이터 y라고 쓸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분의 뭐야? 데이터 x분의 데이터 y야. 문제 없죠,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데이터 x의 정확한 표현, 좌표로서 표현을 한다면 뭐야? b-a고 분자는 fb-fa 아니겠냐?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결국에 평균 변화율은 뭘 의미한다? 그치,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요게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죠.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됐어? 그럼 이제 니네가 물리에서 했던 게 막 이해가 가지 않냐?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했어. 그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물리에서. 그렇잖아. 그게 이 내용이야. 됐어? 자, 그러면 근데 아까 미분은 뭐라고 했지, 결국에는 얘들아? 순간적인 게 궁금하다고 했잖아. 평균적인 거 말고. 맞아? 그래서 저 간격을 매우 좁혀볼 거야. 약간 어떤 거야? 그 초고속 카메라 있잖아. 사진 빠바바박 찍는 거, 그치? 이해가? 그런 것처럼 해보겠다는 거야. 매 순간에 체크해보겠다고. 됐니?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순간 변화율은 물리에서도 나옵니다. 순간 속도라고 나왔을 거예요. 들어봤죠? 그게 뭐야, 결국엔 순간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면서 가속도가 되죠. 그 뒤에 가면 나와요. 활용해, 참고로. 자, 그럼 다시 저 간격을 매우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좁게 하고 싶어. 매우 좁게라는 단어 뭐야? 극한이죠. 우리는 극한을 취할 거야. 어떤 극한?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는 거야. 괜찮을까? 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릴게. 저거랑 똑같이. 여기가 A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FA. 그럼 여기에 있던 이 B, FB가 있었잖아. 그치? 그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얘한테 가까이 가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기울기가 요 정도였어. 그치? 근데 이 점을 살짝 옆으로 가져갔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 점을 매우 가까이, 계속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라는 아이디어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원래는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극한을 취해봤더니 접선의 기울기로 가까이 가더라.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얘는 뭐야, 얘들아? 결국에는 어떠한 식을 뭐 취한 거야? 극한 취했지, 그치?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하나? 아니잖아. 그래서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로 쓰기로 했냐면, 얘들아 이거 세모 뭐라고 읽는다고? 데이터. 우리 그리스어에서 알파벳으로 넘어간 거 알죠? 데이터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D.
dy dx라고 읽습니다. 존재한다면 dx분의 dy 아닙니다. dy dx입니다. 이거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돼요. 수학적 기호입니다. 알겠어? 뭐라고 읽는다고? 위에서부터 읽는 거야. 원래 우리가 분수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위에서부터 읽어요. 우리나라만 아래서부터 읽어. 니네 2분의 3 뭐라고 읽어? 우리는 2분의 3이라고 읽지. 아, 방금 말했네. 근데 이거 영어, 내가 이제 쌤은 한글화 작업을 할 거 아니야. 수식 같은 거 치고, 그치? 이거 명령어가 3 over 2예요. 쓸 때. 위에 거부터 씁니다. 3. 어디? 이 위에 3이란 뜻인 거잖아. 이렇게 쓰면은 2분의 3이 쳐져, 한글에서. 참고로. 그렇다고 그 백지에다가 쓰고 있으면 안 돼. 수식 편집기 켜가지고 쓰는 거야. 여기다 이거 쓴다고 되진 않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원래 니네 나중에 한번 책 많이 수학책 읽어봐. 야, 요게 많아. 이거보다.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수학 Z 보면. 이해가 뭔 차이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썼겠지. 자,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썼겠죠. 기억분의 니은 이렇게 썼겠지. 아니야.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부터 써요, 보통.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많이 봤잖아. 이때도 B가 아래에 있었어, 얘들아. 이 표현할 때도. 이해 갔어요? 오케이. 다시.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그래서? dy dx라고 읽을 거야. 괜찮아? 됐어? 뒤에서 다시 한번 기호가 나올 거야. 참고로 요건 알겠죠? 이 기호는 지금 미리 한번 소개시켜 준 거야. 됐나요? 그럼 다시 요걸로 다시 돌아와 볼게, 얘들아. 원래는 여기가 B가 있었고, 다시 B 말고 다른 거 쓰자. 얘를 뭐라고 쓸까? 이 점은 얘들아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냥 일정한 요거보단 변수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치? X라고 좀 쓸게요. 괜찮니? 그런 다음에 그럼 요 함수 값은 fx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저 평균 변화율에 극한 취하면 되는 거라며. 그치? 맞아? 데이터 x를 뭘로 보내자고? 0으로 보낼 거야. 데이터 x는 요 길이가 데이터 x였어. 그리고 요게 데이터 y였죠. 얘를 지금 쓰는 거지. 맞냐? 근데 저 핑크색 기호로 바꿔봐. 어떻게 돼, 요 놈은? 요 표현으로 써보자고. 일부러 색깔 좀 맞추게. 얘는 뭐랑 같아? 리미트. 야, 데이터 x가 0 된다라는 건 변수인 요 x가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요? a에 가까워진다죠. x가 a로 다가갈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x-a분의 fx-fa라는 식을 보게 될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요 표현은 그냥 뭐였던 거야? 기울기 표현이었던 거야. 기울기의 극한 시험기 미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야. 순간 변화요. 됐냐? 자, 근데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 우리 극한을 쓸 때는 얘들아, 이 데이터라는 기호는 사실 좀 물리적 기호 느낌이잖아. 우리한테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요 놈을 H로 많이 써요. H. 괜찮나? 그러면 나는 요 X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X가 아니라 A 더하기 H라고도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FX가 아니라 뭐라 쓸 수 있겠어? F A 더하기 H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원래 이 점을 변수로 잡았을 때는 요 핑크색 식이 나와. 그치? 근데 요 사이 간격을 변수로 잡아본 거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h가 얼마로 가 있대? 사이 간격이 변수 h야, 얘들아. 그럼 h가 얼마로 가? 0으로 가 있대. 뭐 빼기 뭐? a 더하기 h에서 a 뺀 거분의 fa 더하기 h에서 fa 뺀 거라고도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냐? 야, 그럼 분모는 뭐야? 그냥 h라고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기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어디에서의? A에서의. 얘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fx의 어디에서? A에서 순간 변화율이다. 됐어? 자, 그럼 기하적 의미는 뭐라고? 저놈은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됐습니까? 자, 야, 그러면 우리 순간 변화율이라는 놈은 결국에는 극한이네? 그럼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 그치? 세 번째, 드디어 등장. 미분계수. 그래서 만약 리미트 h가 0으로 가 있대.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 있대.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 또 같은 식이라고 했어. 이 두 식은 얘가 뭐 하면 존재한다면 오케이. 지금 쓰는 건 뉴턴의 기호. 뭐라고 쓰자? F라는 놈의 미분 계수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존재한다면.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단어가 등장했어. 미분 계수. 미분 알겠어. 계수도 알아. 왜 미분계수일까 합쳐서? 잘 생각해보면 이게 간단해. 생각보다 단순해. 옛날 사람들은. 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라는 거는 몇 차식이야? y는 ax 더하기 b라고 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a가 결국엔 뭐야? x의 계수죠. 근데 이게 뭔데? 접선의 기울기일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래서 계수라는 단어가 붙었어. 우린 지금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뭐 그냥 어원입니다. 어원. 왜 개수라고 부르는가 정도.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인 거지. 그치? 우리는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면. 괜찮을까? 야, 그럼 우리는 한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개 배웠지? 3개 배웠다? 뭐? fx라는 놈이 x는 a에서 뭐가 존재해? x는 a에 가까워질 때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 존재한다. 맞죠? 두 번째, 연속이다. 세 번째, 미분 가능하다까지 배웠어. 이해 가요? 그럼 잘 봐. 조금만 더 파고들자. 얘들아, 요 말 있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지?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되지. 수렴한다라는 말인 거고, 동일한 언어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야, 그럼 봐봐. 요 놈한테 좌극한, 우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맞아? 근데 내가 좌극한을, 우극한을 뭘 하든 취해봐도 얘들아, 무조건 뭐 분의 몇 꼴이야?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조건.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첫 번째,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의 형태는 얘들아 무조건 0분의 0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야, 그 다음 요 식이 써지려면 얘들아 뭐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야? 함수값은 존재해야 돼. 이게 존재하지 않은 값이면 안 되잖아. 그치? 이 두 가지는 함수값이잖아. 일단 함수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분계수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0분의 0꼴에 의해서 얘들아 분자만 써보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fa 더하기 h라는 놈은 얘들아 요건 상수다. h가 0으로 가는 거에 영향 안 받아. 숫자야 숫자. 그치? 그래서 뭐랑 같다? fa랑 같다라는 식이 되겠죠. 0분의 0꼴에 의해서. 이해 가요? 이 놈이 얘랑 똑같다. 극한 취하면 이라는 표현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는 fa? 그래야 0분의 0꼴이 될 거 아니야. 왜 뭐가 이해가 안 갔어?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이거 0으로 보내면은 0으로 수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상수니까 이항시켜도 되잖아. 극한이니까.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 놈이 fa랑 같다. 됐냐? 그럼 이 식이 뭔데? 연속이죠. 연속이잖아. 연속을 의미하는 거잖아.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 이해가?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얘들아 함수값이 존재 이미 해야 되고 거기에 연속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연속을 해야만 미분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왜? 우린 지금 0분의 0꼴까지밖에 안 했어. 요 놈의 극한값도 계산해봐야지. 전체값. 좌극한 우극한. 됐니? 자 그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극한값 연속이 요런 집합이라면 연속하는 놈들 다 이렇게 모아놨어. 알겠죠?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는 함수들은 요 안에 부분 집합이라. 일단 연속이 보장되어야만 0분의 0꼴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놈 극한이 수렴해야만 미분 가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지. 0분의 0꼴까지밖에 아직 안 된 거야.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게 수렴한다는 아니잖아. 내 말 이해 가니?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여기에 못 쓰겠죠. 자, 여기까지 쓰시고 조금 더 쓸 거야. 자, 그러면 실전에서 미분계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미분계수 활용? 응용? 파트. 자, 우리 방금 전에 F'A라는 놈의 정의가 뭐라고 얘들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였고 괜찮을까?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뭐도 있다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는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괜찮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조건은 뭐다? 둘 다 무슨 꼴? 0분의 0꼴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만 뭐 얘기를 할 수 있다, 참고로. 괜찮을까?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뭐냐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형태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미분계수입니다, 앞으로. 왜냐면 모양이 막 변형돼서 나올 건데 얘들아 얘 빼기 얘 하면 얘가 나와요.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말하고 싶으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다른 복잡한 문제도 편하게 풀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괜찮을까? 저 모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왜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자, fx가 얘들아 어떻게 된대요? fx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냐, 용광아? 네,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면 3-0분의 f3-f0 이건 평균 변화율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3분의
3세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겠죠? 됐냐?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야? 9 빼기 3일 거니까 6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지금. 이해 갔어요? 틀린 거 없지? 괜찮지? 얘들아? 아 아니다 틀렸다. 아닌데? 맞는데?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구할 거야?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누가? C에서의 미분계수가. 괜찮냐? 그럼 너희의 선택이야 이제부터. 얘로 쓸지 얘로 쓸지. 미분계수 정의가 요거잖아. 우리는 아직 미분하는 방법을 안 배웠어. 요걸로 써야 돼 정의대로. 둘 중에 뭘로 가고 싶냐? 요 식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A 더하기 H를 대입할래? 그냥 아래 걸로 쓸래? 아래 거겠죠 아무리 봐도. 그쵸?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된다? F'C라는 놈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마이너스 C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서 C 세제곱 마이너스 3C를 빼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C를 대입하셔야죠. FC. 됐냐? 야 근데 얘는 어차피 미분계수의 식은 0분의 0꼴이라 무조건 약분돼요. 알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마이너스 C분의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시면. 알겠죠? 얼마? X 빼기 C. 이거 3차식이잖아. X 제곱 필요하겠죠? 됐어? 상수항 얼마냐? 모양이 이상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치? 그럼 좀 이따 쓸게. 2차항 있냐 없냐? 없지. 근데 2차항 생겼잖아. 없애야겠죠? 플러스 CX 들어가지 않습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1차항이 마이너스 CX제곱, 마이너스 C제곱 X가 생겼는데 없네? 그럼 C제곱에 마3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거지. 못하면 조립제법 해요. C로. 알겠죠? 하면 돼. 자, 그럼 알아서 약분 되고요. 그런 다음에 C 집어넣으시면 3C 제곱 마이너스 3 나오는데 그게 6이래요. 괜찮습니까? 그럼 C 얼마야? 네. C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직접 계산해서. 괜찮니? 오케이. 자, 3번을 15초 드릴게요. 시작. 네, 너무 쉽죠? 자, 3번 문제는 선 그어달라는 문제네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맞아?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평균 변화율은 뭐야 얘들아? 요게 평균 변화율이야. 요 놈의 기울기가 두 점을 연결한 거. 그치? 그럼 나는 뭐 찾으라고 했죠? 순간 변화율 중 얘랑 똑같아지는 거 찾으래. 접선의 기울기 중 요 놈이랑 평행한 게 몇 번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행한 거, 평행한 거.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몇 번 존재해? 2번 존재하겠죠? 됐나? 그래서 답이 얼마야? 2번이 됩니다. 껌이죠? 너무 쉽지 않냐? 됐죠? 민규 왜 힘들어 보이냐 갑자기? 괜찮아요? 살아있니 다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자, 4번 문제의 교훈은 두 그래프가 뭐가 다르지 얘들아? 한 놈은 위로 볼록, 한 놈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리로도 뭐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A가 더 왼쪽에 있을 때 얘들아 너무나 당연하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 F'A일 거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F'B의 값이 될 거고 괜찮을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바로 요 놈의 값이 되지 않겠냐? 내 말 이해 가니? 그럼 누가 제일 크냐? F'A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위보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A가 B보다 작은 값일 때 F'A가 가장 커. 중간에 평균 변화율 나와 있고 B에서의 미분계수가 가장 작아. 요거에 나타나는 게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야 그럼 아래로 볼록은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겠냐? 굳이 안 쓸게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볼과 아볼을 다음처럼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예요. 내 말 이해갈까? 오케이. 야 그러면 5번, 6번 얘는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식 쓰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5번, 6번 한 번에 다 해결해 볼게요.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기억이 의미하는 게 뭐지? 기억이 의미하는 것 A-0분의 FA-0과 B-0분의 FB-0을 의미합니다. 0은 생략되어 있어요. 원점과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점과 연결했을 때 얘들아 기울기가 누가 크냐? A가 더 크겠지. 왼쪽이 더 커야 되네.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해갈까? 뭔 말인가? 니은은 뭐예요 얘들아? 야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서 B 나눠도 돼야 안 돼? 되겠죠? 자 그러면 B-A분의 FB-FA는 뭘 의미하는 건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괜찮을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 니은은 틀렸네요. 뭐야 B는 뭐야? 니은도 틀렸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럼 라스트 디귿 얘는 제일 쉽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위로 볼록이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기울기가. 그래서 디귿 F'A가 F'B보다 커야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지나가 봅시다. 6번에서 얘들아 기억은 뭐라고? 원점과 연결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기억은 거짓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기억 틀렸네요. 초록색에 의해서. 됐어? 자, 니은은요, 어때요? A, B에서의 뭐를 의미한대? 접선의 기울기. 누가 더 가파르냐? B가 더 가파라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파란색에 의해서. 괜찮냐? 자, 그 다음에 디귿 똑같이 B-A로 양변 나누면 요 노란색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1보다 커 작아? 1이 뭔데? 요 초록색 직선이 1이잖아. 얘보다 가파르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겠죠. 요것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 자 마지막 리을이죠. 뭐냐? 산술기야죠. 산술기야. 누가 더 큽니까? 둘 중에. 네,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점은 요 점이고요. 맞아요? 그럼 루트의 A, B는 살짝 왼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둘 중에 누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 핑크색이 더 가파르겠지, 그치? 2분의 A 더하기 B 집어넣은 게.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반대입니다. 리을은 틀렸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뭐 아마 3쪽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쪽이. 시그마는 넘어가겠죠. 시그마는 아마 못하실 것 같고. 왜냐면 지금 기억 안 나는 사람, 안 배운 사람들도 있어서. 너도 안 배웠잖아. 그 경일쌤이랑 할 때 배웠겠구나. 좀 이따 시그마의 정의나금 한번 해볼까? 시간 많을 때? 뭐라는 거야? 닥쳐. 자, 내가 아까 전에 뭐만 기억하라고 했지 얘들아? 뭐 빼기 뭐? 그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야. 근데 거기 위에 적혀있는 거 앞에 괄호 빼기 뒤에 괄호 하면 몇 H가 필요하지? 야 그럼 다시 그 F 옆에 괄호에 적혀있는 거 있죠? 그거 내 마음대로 숫자 바꿀 수 있냐 없냐? 없어. 그거 바꾸려면 합성해야 돼. 합성. 그치?
이해가? 근데 분자에 있는 H라는 놈은 내가 마음대로 2를 곱했다, 나눴다 막 할 수 있는 거잖아. 분모에 있는 놈은. 뭔 말인지 이해가? 모양 맞추기를 하려면 F 적혀 있는 걸 먼저 쓰세요. 얘를 먼저 쳐다보면 돼. 됐어? 이거 0으로 가는 놈 맞지 얘들아? H 0으로 보내면. 괜찮아? 그럼 준비가 됐어? 그럼 이제 분모에는 그냥 뭐 쓰라고? 얘 빼기 얘를 써. 얼마야? 2H죠. 됐냐? 내가 마음대로 썼지. 다시 곱하자. 됐어? 그리고 원래 있던 H 쓰자. 이건 처음에 있던 식이랑 같은 식이잖아. 내 말 이해가 얘들아? 됐어요? 이거 거기 저 문제에 적혀있는 거랑 요 식은 같은 식이잖아. 2H 내가 마음대로 그냥 곱빼다 나눴잖아. 이해가? 자,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된 요 식 있죠 얘들아? 얘가 그냥 뭐라고? F'1이라고. 거기에 지금 얼마를 곱한 거야? H 0으로 보내 0분의 0 꼴 약분하면 되지 뭐. 2를 곱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답이 얼마야? 6입니다. 이렇게 풀 거예요. 쌤, 근데 정의에서는 H라면서 왜 네 맘대로 2H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 저 위에 있는 함수값은 얘들아 1 넣었을 때랑 1 더하기 2H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잖아. 요게 F1이고 F1 더하기 2H잖아. 분자가 현재. 그치? 그럼 나는 요거의 변화량을 썼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분모에도 요 놈의 변화량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정의대로라면. 이게 길이가 2H잖아. 그래서 2H가 필요한 거라고. 내 말 이해 가겠어? 정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걸 하는 거야. 편법이 아니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얘들아 어때요? 그럼 2번 식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세요. 몇 H냐? 그거 쓰면 돼.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4H분의 F1-2H 빼기 F1 더하기 2H. 내 맘대로 마이너스 4H 나눴으니 다시 곱해주시고요. 원래 있던 H 쓰시라고요.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된 요 놈은 얘들아 뭐라고? 그냥 미분계수가 되는 거라고. 어디에서? 1에서. 쌤 1에서인 건 어떻게 찾아요? H에 0 넣으세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값 있죠? 그게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극한 취했을 때. 항상. 알겠죠? 식이 복잡해도 대입해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0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뒤에 얼마 곱해지고? 마4가 곱해져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괜찮지? 자, 그럼 3번. 쌤 얘는 더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아니야, 니네가 좀 더 이상하게 생겼어. 자, 분자가 F1 더하기 H. 용광이 봐봐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 공감 가잖아 용광이. 그치? 자, 분모에다가 뭐 쓰시라고요? H 더하기 H제곱 쓰는 거야. 겁먹지 마. 써놓고 0분의 0꼴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해봐. 맞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원래 있던 누구 적어줘야 돼? H 적어주자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이 앞에 게 뭐가 된다고? F'1이 되는 거고. 뒤에 놈은 뭐가 돼? 0분의 0꼴 하나 약분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다시 H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야 1. 그래서 얼마? 답은 3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아래 세 문제 풀어봅시다. 네, 보고 가자. 8번. 자, 문제에서 주는 게 뭡니까? 어떤 식 줬습니까? F' A가 2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문제 첫 번째 줄에 알겠죠? 적어놓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번. 얘들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몇 H 필요하다고? 몇 H 필요하다고? 5H. 그럼 옆에다가 5를 곱해주겠죠? 분자 굳이 안 쓸게. 알겠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답은 10 나오셔야 되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위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어떻게 돼요? 2H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 뭐 2H에 H 다시 써주겠지, 그치? 그럼 2가 곱해지는 꼴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답이 얼마? 4가 될 거고요. 3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얘들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얼마 필요해? 3h-h 제곱 필요합니다. 분자 굳이 안 쓸게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원래 있던 h 나눠주시고 됐습니까? 약분해서 0 집어넣으면 3 곱한 꼴 돼서 답은 6이다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갑시다.